자, 오늘 물권편 자, 바쁩니다. 134페이지 피시고. 자, 보시면 물권은 또 합니다. 자, 기가 딱지가 붙습니다. 물권은 점유권과 번권으로 나눈 거요. 이 번권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누고, 제한물권은 용의물과, 여러분들 어디 피시냐면요, 141페이지 피십시오. 이걸 알아야 앞 문장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거기 책이 잘못됐습니다. 용의물권에서 지상권 있죠? 그 지상권 밑에 두 번째 지상권 있죠? 그걸 뭐로 전세권으로 바꾸시고, 세 번째는 지역권으로 바꾸십시오. 다 지상권인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못 썼습니다. 그냥 뭐 안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딱 끊고 지상권 위에 남겨놓고 나머지 두 번째 전세권 몇 다 쓰시고, 그다음 지역권 쓰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영어를 처음 들은 분들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금 하는 거죠. 되셨죠? 거기 표에 보면 물권 해가지고 용의물권에 지상, 담보에 유치, 질권, 저당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럴 때 지상 웃기잖아요. 쓰기 지상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쓰기를 좋아해. 한국은 3세판이지 않습니까? 3 또 생각나게 취소권자 생각나네. 이쪽으로 3명, 아래로 3명. 나만 생각나나? 자, 그래서 제한물권 중에는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는 거고, 이 용의물권에는 요 세 가지와 담보물권은 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점유권은 뭐냐면, 점유권은 이 번권과 엄청 친합니다. 친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도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전세는 뭐예요? 자기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라고는 사실상 지배하는 것도 점유고, 간념상 지배하는 것도 점유입니다. 사실상 지배하는 게 훨씬 많고, 간념상 지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면 점유권을 뭘 생각하시냐면, 3명이 있는데,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점유 보조 3명이 있는데, 직접 점유하고, 내가 지금 이거 점유하고 있어요? 네, 좀 그냥 놔뒀습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옵니다. 그럼 내가 점유하고 있는가요? 네, 하고 있어요. 이게 감정상 지배입니다. 그러면 하셨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점유한다. 내가 점유라고 말. 네. 그 다음에 이 점유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유도 하면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전세권자면 내 집에 내가 전세권자이면서 소유권자예요. 웃기잖아요? 내 누구나 내가 전세 내면서 내가 소유권 취득한 것이, 그럼 뭐예요? 이 전세권은 사라져버려요. 그 사라진단 말이 혼동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다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점유권이 없는 것이 뭐라고 있어요? 요 유치권은 점유권이 없다기보다는, 유치는 뭐예요? 세탁소하고 카센터 생각해놨죠? 근데 얘는 유치권은 굳이 유치권에 의해서, 번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점유를 반드시 기반해야 돼요. 유치권은 점유를 잃어버리면 유치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해서 물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은 충분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점유권 행사하면 되니까. 왜? 점유를 반드시 뭐예요? 기반을 해야 되니까. 얘는 점유를 반드시 기반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는데, 내가 집을 저기 어디요? 미국에 집을 사놨어요. 내가 점유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인정해주잖아요. 이게 반드시, 근데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를 기반해야 되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점유권만 주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물권적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예요? 저당권은 은행가 맡기죠? 맡기고 내가 하니까 점유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얘는 인정하라는 이유는 필요 없으니까 하는 거고, 얘는 점유를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소유권이 뭐라고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네, 처분권까지 다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빌려주고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없애버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한이니까. 근데 제한이란 말은 요 소유권을 제한을 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뭘 제한하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게 용의물권입니다. 사용 수익을. 그러잖아요. 사용 수익의 줄임말이니까. 그 다음에 이 담보는 뭐예요? 처분권을 제한하는 게 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 전세권은 자 부동산, 부동산 이게 뭐가 된다? 부동산. 지상권은 부동산 중에 토지. 지역권도 유치권은 다 된다. 동동 다 된다. 저당권은 부동산만. 질권은 부동산만. 근데 옆에 보면 권리지권이 있죠? 네, 권리지권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권리에다 질권을 설치한 거예요. 자, 전담방 가서 내가 시계 그렸죠? 시계 롤렉스? 아저씨, 내가 롤렉스 있는데 나 이거 롤렉스 시계 맡기려니까 500만 땡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가 땡겨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뭐라고요? 보여줘야 돼요. 인도해야 돼. 반드시 질권.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아저씨가 눈 딱 깔고 진짜인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안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현상가공도 근다 했잖아요. 현상금 누구 잡아오면 내가 100만원 줄게. 나 잡았으면 100만원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완료해야 돼. 임무를. 딱 보여주면서 나 잡았으니 100만원 주세요. 그래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권리직권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각과 우리 사이에 여기는 은행 자,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얼마? 1억을 했어요. 얘가 지금 저당권자입니다. 또는 뭐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요. 요 1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억을 담보고 은행이라니까. 은행은 너무 돈이 많죠? 각과 우선 사인입니다. 각과 그 저당권을 설정해서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이게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르고 이게 저당권자입니다. 얘한테 지금 1억 받을 게 있죠? 못 받으면 뭐예요? 경매 신청해서 경락받으면 됩니다. 대금. 저당권은 목적은 무조건 돈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저당권자에는 경매 신청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억은 무조건 받죠? 담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 저당권자가 1억에 대해서 급히 받을 돈이 1억이 있는데 다른 자기가 돈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 1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냐? 그게 권리지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을 담보로 해서 뭐라고요? 병한테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다. 근데 이 권리가 이게 권리가 물건이 아니잖아요. 저당권 권리잖아요. 이게 권리지권이에요. 질권은 전납권화 있잖아요. 전납권은 물건을 맡겨야 되잖아. 봉사를요. 근데 권리를 맡기고도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권리지권. 시험은 안 나와요. 용어만 나올 뿐이에요. 권리지권 마음대로 해봤자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오구나. 그래서 요 파트에서 15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타깝게도 다 한 문제씩밖에 안 나온다는 게 불행하죠. A일 것은 학원 많은데 각자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각자 한 문제인데 등기까지면 두 문제씩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게 됐죠? 어렵습니까?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갑니다. 134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성이 있습니다. 지배성과 베타성과 절대성과 양도성을 가집니다. 자, 지배성은 그냥 지배한다는 뜻이고요. 베타성은 거기 독점성은 내가 혼자 다 가져간단 말이고, 절대성은 누구한테나 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양도는 온 소유자의 동의를 여하지 않고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게 시험이 안 나오니까 물권은 이렇게 채권하고 이렇게 강력한 권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을 읽어보시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물건의 객체입니다. 136페이지 물건의 객체를 보시면 그냥 그런 권리가 있다. 지배하잖아요. 베타.
벡터성. 누구한테 다른 사람, 내가 전세법 설정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세법 설정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용 수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대성이란 말은 어느 누구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다는 거고, 양도성은 그 집주인의 동의를 하지 않고도 전세권을 전전세 들어보셨죠? 우리가 말하는 전전세하고 주택임대차 전세하고 민법상 전세하고 좀 약간 개념이 다른데 갖다 동경해보세요. 전전세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채권은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받아라. 근데 채무자가 나 저렇게 꼴부터 싫어야? 그러면 양도할 수 있냐? 못합니다.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와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게 틀려요.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다 알아요. 자연스럽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러지? 자, 민법상 물건의 부동산과 동산인데, 자 여기를 먼저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했나 안 했나? 한꺼번에 다 합니다. 이건 그림만 생각했어요. 이제 갑의 토지입니다 지금. 자, 요 집도 누구라고요? 갑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렇죠. 황금소나무가 있습니다. 황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림 점점 좋아지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배추, 양파가 있습니다. 갑의 토지에 갑소유와 밤나무와 이거 누구예요? 갑소유는 아닌데 하여간 모르는데 이렇게 배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막 농작물을 심어놨습니다. 자, 뭐냐면 부동산은 뜻이 그 나와있죠? 부동산과 부동산, 토지 뭐라 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다. 야, 이거 정착돼 있죠? 여기도 정착돼 있잖아요. 여기도 정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부동산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얘는 정착돼 있지만 같이 따라가냐?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얘는 이게 정착물이 아니에요. 우리 이혼 등기부를 쓰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근데 얘는 나무 등기부를 안 들어갔잖아요. 나무 등기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따라갑니다. 얘도 집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정착물이에요. 땅에 박혀 있으면.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정착물이죠?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농작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작자 가져갑니다. 경작자다. 그래서 자, 갑하고 을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하면 을이 요 갑의 건물도 가져가요? 안 가져가죠? 요 한금선하고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갑니다. 자, 이거는 1억. 여기는 10억입니다. 그래도 따라갑니다. 정착물이기 때문에. 얘는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왜요? 왠지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심었으면 무조건 다 가져갑니다. 할머니가.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그게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을 말하는 뜻이고, 자, 미분리 가시라는 말은 지금 이게 뭐예요? 황금 열매랍니다. 이 황금 열매가 미분리 가실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아직 가실이라고요. 그리고 가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가시가 법정가실. 천연가시는 나무, 사과나무의 사과. 그 다음에 새끼나무, 소나무, 새끼나무, 새끼. 법정가시는 그냥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대료나 이자. 이렇게 두 개 가실이 있어요. 미분리 가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봐봐요. 보면 얘를 안 따려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인데 이 정착물을 안 주고 싶어요. 그러면 특이하고 특이하면 됩니다. 또 네? 명의만법을 쓰면 됩니다. 또 하나 등기하면 됩니다. 남 하나는 인목등기 안 해주는데 인목등기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마음 시험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자, 특이하면 되는 거고 계약할 때 이거 남 안 준다. 1억짜리 10억짜리 2천원 주겠냐. 이게 특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명의만법이 뭐냐면 여기가 표딱지가 딱 있죠? 갑수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아니면 새끼줄로 이렇게 쭉 제가 갑수니까 하면 돼요. 이게 명의만법입니다. 근데 명의만 문제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구지간 명의만 쓰면은 안 따라갑니다. 각 것이 아니잖아요. 갑수니까니까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열매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황금 소나무가 따라가려면 이 황금 열매는 따라갈까요?
황금 소나무를 팔았어요. 그럼 이 황금 열매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야죠. 안 따라가고 싶으면 하면 돼. 특이하거나 명의만 못 쓰면 됩니다. 등기를 못하니까. 이해되시죠? 뭐 말인지? 명의수당이나 명의만 이거 뭐예요? 갑수니까 갑동일 거 쓰면 됩니다. 폴말 2개 딱 박아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져요? 이걸 가져야지. 열매가 비싸잖아. 다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명의 임목 등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같은 게 나오거든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요 명의방법에 저당권 안 되고 무조건 소유권밖에 안 됩니다. 소유권만 넘길 수 있고 임목 등기를 하면 얘를 맡기고 돈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충 뭔 말인지 요 명의방법 이런 여기 나무에 대해서는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객체가 될 수 있지만 명의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소목은 뭐예요? 소유권만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책을 보시고 밑줄만 치고 넘어가랍니다. 다 설명했어요. 자, 보시면 99조에 뭐라 써져 있냐 이럽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나요. 부동산 이해는 다 물건은 동사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건물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러네요. 안 따라간다겠네요. 수목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갑니다. 원칙이 따라간다. 왜? 2가지, 3가지. 뭐예요? 특약하거나 거기 보시면 임목등기 밑줄, 그 다음에 명의방법 밑줄. 뭐만 하셨죠? 따라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미불가실, 황금소나무, 황금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간다. 하지만은 명의법을 갖추면 안 따라간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갑순이라고 써놓으면 안 따라간다. 황금소나무의 황금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황금소나무 주인한테 갑니다. 근데 명의법을 갖추면 다른 사람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농작물은 다 누구다? 경작자가. 무조건. 땅주인도 아니고 매도인도 아니고 매수인도 아니고 경작자가 정합니다. 자, 그럼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여러분들 와 쉽다 그러면 안 나옵니다. 어렵네 이런 막 욕 나오면 시 나오면 시험에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 맞힌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틀린 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동산이 뭐냐? 특수동산은 항공기 있죠?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 동산들, 항공기나 불삭기, 큰 불삭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자동차 해가지고 내 거 다 팔아보면 자동차 난리 나불죠? 집에 다 주차장에 해놨는데 그놈 믿고 산 사람은 다 소유권 취득해보면 개판 5분이 됩니다. 뭐 비행기가 동치면 대박이죠? 선의취득 보면 안 됩니다. 자, 주물과 종물은 주물과 종물 중에 주인하고 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 죽으면 종도 따라 죽어야 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그래서 주물과 종물, 주물의 처분에 대해서 종물도 따라간다. 그래서 그 말은 자 100조에 보시면 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다른 물건에 의해 부속할 때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근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1항은 요건이고 2항이 효력입니다. 주인이면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종물의 요건 이런 게 있다. 주물에 보시면 기억, 주물에 상용할 것, 상용에 공할 것, 독립한 물건일 것, 동일 소유자 물건일 것, 부속되어 있을 것.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주물과 종물이 나오면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은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뭐 여러가지 있죠? 주기소의 주기라든가 여러분들 딱 수족관 생각하면 습니다. 거기 주물과 종물 옆에다가 대가로 2번 있죠? 그 뭐라고 횟집의 수족관, 횟집의 수족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실제 판례입니다. 횟집의 수족관. 횟집에 보면 수족관 있죠? 수족관이 비쌉니다. 밖에 횟집 수족관 크잖아요. 거기는 돈도 놔두고 수고도 놔두고 전복도 놔두잖아요. 수족관이 비싸요. 거기 공기장치도 해야 되니까.
그 수족관은 뭐냐? 횟집 주인 거여야 된다고요. 그 횟집에 공하냐? 공하잖아요. 기여하잖아요. 공한단 말은. 기여하잖아요. 독립적이냐? 독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횟집의 종물이냐 주물이냐 종물이냐 이게 이제 판례에 관련된 문제예요. 예, 딱 주물과 종물은 횟집의 수족관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물의 효과 부동성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부동성이란 말은 따라간다. 임의규정 특약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것이 있다. 넘기세요. 그래서 판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건. 시험의 문장의 1번부터 5번까지 기술은 돼 있지만 그걸 절대 답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올 수는 있어요. 1번, 5번까지 그냥 답으로 내진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 시험이 그 정도로 허접한 시험은 아닙니다. 자, 판례 보시면 백화점 건물에 있죠. 전화 교환 설비. 그 다음에 건물, 주유소 건물의 주유기. 그 다음에 정화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물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이 딱 읽어보시고요. 자, 온물과 과실이 있습니다. 온물은 아까 제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온물이고요. 과실이 사과입니다. 황금 소나무에 황금 소나무가 온물이고 황금 열매가 뭐예요? 과실이고. 소나무 소 새끼 나죠? 소가 온물이고 새끼가 과실입니다. 법정 과실은 집이 뭐예요? 온물이고 집 빌려진 임대료가 과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두 줄밖에 없잖아요. 의 보시면 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 수익 과실이고 과실을 생겨가는 물건을 원물에 간다. 그런다 합니다. 종류 민법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나누고 천연과실은 젖소 우유고 가축고 새끼고 가수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 법정과실은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자라든가 뭐만 아셨죠? 과실 여러분들 사과 한국명을 사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이것도 그냥 딱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자, 일물 일권 말 그대로 하나의 뭐예요?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가진다는 주의고 읽어보시고 이런 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외에 있죠? 외에 있는 거 토지 보였어요. 토지에서 거기 첫째 줄 끝에 보면 영위물권은 일필로 토지 일부에 대해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십니다. 영위물권은 1% 토지 일부의 일부까지. 그거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토지는 일필지가 뭐예요? 한 개 부동산이거든요. 건물은 한 개 동이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일필지가 한 개의 부동산이 났잖아요. 그럼 한 개의 부동산,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만 있어야 돼. 그래 맞잖아요. 그게 일물일권주의니까. 근데 그 한 필에 대해 일부에 대해서도 영유물권 있잖아요.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 수익하니까. 일필은 뭐냐면 면적도 관계없이 그냥 나누는 거예요. 딴 말은 거 일필이 아니고 얼마 넘은 것도 일필이 될 수 있고 면적이나 그런 거 그게 관계없습니다. 그럼 그걸 쪼개려면 불편뜯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불편뜯기 않고도 요 세 개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 외죠. 왜? 한 개의 부동산에 하나의 권리만 있어야 되는데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외로 본다는 뜻입니다. 됐죠? 건물은 구분소유권 해야 됩니다. 구분소유권을. 그래서 구분등기 거기 첫째 줄에 보시면 끝에 보면 구분등기 있죠? 건물은 그 부동산은 건물에서 구분 등기를 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수목 미물리 가시는 설명 똑같습니다. 농작물도 똑같습니다. 설명했으니까. 됐죠? 여기세요. 자,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 법정주의 말 그대로 뭔 뜻일까요? 물권은 반드시 법에 정한 대로만 할 수 있다는 물권 법정주의예요. 근데 그 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만드냐, 대통령령이 만드냐, 국무총리 일용으로 만들 수 있냐, 조리로 만들 수 있냐, 규칙으로 만들 수 있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물권이 자기 마음대로 창설하면 여기 6개 뺀 나머지 우리끼리 만듭시다.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난리 나오죠. 이 물권은 성립하는데 다른 데 같은 이 물권 인정 안 해줘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법률에 정해야 하는데 그 법률도 어디서? 국회에서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국회와 간섭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뭐예요? 간섭법에 의해서만 창설하고 나머지는 창설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 치십시오.
자, 임의로 창설을 못한다. 종류 관계와 내용 관계인데, 자, 종류 관계란 말은 그때 뭐라 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부동산이죠. 근데 동산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종류 관계입니다. 관계 있다니까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것밖에. 물론 얘는 민법상이고 민사특별법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 민법상 얘는 뭐예요? 지금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산으로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종류 관계. 여기는 지금 뭐예요? 동산 만드는데 부동산 질권을 만들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고. 못 한다. 전세권은 전세금 없이 전세권 설정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임대료는 임대차를 할 때 임료 없이 임대차를 할 수 있냐? 못 합니다. 못 해요. 못 한다니까. 그건 이제 공짜라는 건 사용대차예요. 임대차는 임료가 없는 임대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말하는 내용 관계입니다. 임대차를 할 때 임대료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니까요. 그 임대차가 아니야. 그거는 이 임대차를 임대차를 일시불로 줄 것이냐, 매달 줄 것이냐. 여러분들 임대차는 보증금이 있고 월월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지금 민법상 임대차는 뭐냐면 다 월세라고 생각하셔야 돼. 다 월세. 뭐만 아셨죠? 다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증금 500에 월 200, 그럼 무조건 다 월세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필요적 기재사항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기재 사항이라니까요. 보증금 없이 원래 원칙적으로 보증금 없이 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등기해도 임대차 있는 대항력 등기를 하더라도 보증금은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고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임료는 반드시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야? 내용 관계입니다. 아시죠? 돈 주고 빌리는 것은 임대차, 공짜를 빌리는 것은 사용대차. 그러니까 임대차는 무조건 돈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뜻이 내용 관계. 모르겠다? 몰라도 됩니다. 강행균형입니다. 강행균 위반한 것은 얘가 다 강행균이고 위반한 것은 뭐 된다? 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뜻입니다. 물권은 종류 다 말했습니다. 자, 민법에 다른 물권은 게 상법상 있고 특별법상 있는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간섭법상 얘는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니까 분묘규칙권은 나중에 재산권 그때 배웁니다. 자, 일단 넘기지 마시고 간섭법상 인정하는 분묘규칙권 밑줄하는 분묘규칙권은 몇 동을 말합니다. 묘. 자, 분묘규칙권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간섭법상 무부정지상권도 밑줄 치시고 제목에만 치세요. 제목에서만. 간섭법상 인정하는 게 이런 거다. 자, 2번은 별도 반개.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물권입니다. 원초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설명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제목만 하시면 돼요. 사도통행권. 사도통행권 한자를 보세요. 뭐예요? 개인도로랍니다. 개인도로 통행권 물권 인정 안 합니다. 공원 이용권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쓰세요. 5번에 쓰셨나? 안 썼죠? 간섭법상 영수권입니다. 간섭법상 영수권. 5번 간섭법상 영수권. 물 이용하는 거 있죠? 영수. 별표 반개. 반개. 안 나온 게 더 많습니다. 시험을 한번 옛날에 한 번씩 나왔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 판례다. 자, 물권의 일반적 효력. 거기 143페이지 보시면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 나옵니다. 거기에 서설 있죠? 서설의 둘째 줄에 제일 끝에 보시면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물건의 일반적 효력은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네요. 물권적 청구권에다가 별표 2만개 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자, 물권하고 싸움했을 때,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움했을 때 누가 이기냐, 누가 우선하냐 이런 뜻입니다. 우선적 효력이. 이해되셨죠? 누가 더 우선하냐? 자, 물권과 물권이 둘이 맞짱 뜨면 누가 이겨요? 시간상 우위에 있는 사람. 시간상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우선을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그래서 등기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사람도 저당권자, 이 사람도 저당권자, 이 사람도 저당권자. 다 들렸네? 누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경매 신청이면 다 저당권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첫째 사람이 돈 다 가져가 버렸어요. 배당 받아버렸어. 나머지 두 사람은 뭐예요? 배당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등기가 아까 말하는 부기등기가 뭐냐? 주등기, 부등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등기를 부기등기를 나누냐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주등기가 1순위면 부기등기도 1순위예요. 그래서 1-1이에요. 그럼 2번보다 주등기 2번보다 뭐예요? 우선순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를 쓰는 거예요. 부기등기 쓰는 이유는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등기부는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등급에 권리가 있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대체로 권리가 있다고 치고 우리가 순위를 돈 빌릴 때 여러분들 뭐 봐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진짜 집중인가 봐야 되겠죠. 보통 사기꾼 아니면 보통 있다고 치고 아 내가 이 사람이 10억인데 가치가 10억인데 만약에 경락 대금이 한 6억이나 7억 나오면 내가 돈을 얼마나 빌려줄지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순위가 중요한 거죠. 에? 자, 그래서 뭔 말인지. 자, 순위 하나 해보죠. 자, 소유구가 첫 번째. 뭐, 간단합니다, 이거. 뭐, 내용은 많이 있는데. 자, 소유권과 제약. 아니. 소유권과 제약물. 자. 자, 소유권과 제약물권. 누가 우선순위예요? 제한물권. 소유권 우선은 못 끼죠? 집주인이 전세 내놨는데 소유권이 우선해버리면 전세권자는 뭐예요? 확 불질러 버리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왔나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막 바뀌구나. 자, 누가 이게요? 시간. 시간 우위입니다. 먼저 제한물권이 형성자가 우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야가 있겠지, 야가 있겠지, 뭔다 뜻입니다. 부등호가 양부호, 쌍부호. 그 다음에 자 물권하고 채권. 물권이 이깁니다. 네. 그 다음에 외가 있습니다. 외가 있어요. 자, 물권하고 채권은 원칙이 물권과 채권은 물권이 이긴데 물권하고 채권하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채권이 우선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권하고 채권은 물권이 아까 뭐라 했어요? 지배성과 배타성과 절대성과 양도성을 가지고 있죠? 절대적이라니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무조건 천하무적이에요. 다 이겨버려요. 물권은. 하루면 채권은 잽도 안 되죠. 채권은 뭐예요? 딱 그 당사자한테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돈 갚으세요. 돈 갚으라면 이 미친놈 이런 게 나한테 연락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해야 돼요. 특정이라도. 근데 물권은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훨씬 강력하죠 물권이. 그럼 물권하고 채권은 똑같으니까 어떨 때 똑같으냐? 얘가 등기할 때. 이 채권을 등기하잖아요. 물권과 같은 물권화가 되는 거예요. 등기해버려. 일반 채권이 아니고 이 채권을 등기하게 되면 물권과 동등한 자 얘도 총 들고 얘도 총 들고 갈 수 있다. 그럼 둘 다 총 들었으니까 누구로 가요? 우선순위로 가죠. 그래서 채권의 물권화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임대차를 안 해주니까 뭐예요? 임대차 약하니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도 등기한다는 말이에요. 그 등기하게 했는데 하다 그게 이제 많이 요구되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가 생겼다. 등기를 준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업하신 분들은 전부 다 세무서에 등록하죠? 그러잖아요. 주소 이전하죠? 그럼 이제 등기된 거예요. 왜? 집주인이 안 해주니까. 예전에 전세권 하면 전세 세금 내야 되니까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집주인이. 주택임대차도 전세권 설정해야 돼요. 전세권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임대차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임대차하고 전세권하고 차이, 전세권은 물권인데 임대차는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안 해준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대차 하는 거야. 그럼 임대차가 나가라고 무조건 나가는다니까. 매매는 항상 임대차를 깨트려버리니까.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만들었어요. 주택임대차. 임대층의 주택은 내가 뭐예요? 확정일자하고 주소만 이전하면 내가 등기해준 걸 봐주겠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정일자 뜻입니다. 확정일자가 날짜 적는 게 아니고. 등기소 원래 가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동사무소한테 가서 직원한테 해주라고 하면 해주는 게 확정일자가 등기와 똑같이 가능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뭔 말인지?
자, 이런 게 채권이 등기된 경우는 둘이 또이또이. 그러니까 시간 우로 간다. 물권과 채권이 센 게 뭐예요? 임금, 퇴직금 이런 겁니다. 세금, 임금, 뭐 이런 거, 뭐 퇴직금.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최우선 변제권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첫째 보시는 대로 하죠? 최우선 변제권 변제가 되니까 채권이 물권하고보다도 항상 채권이 우선합니다. 최우선 변제권. 일반 시가 얼마인가요? 실무하신 분 지금 일반 한 2,800 정도 되지 않나요? 뭐 최우선 변제권이 집이 다 있어서 모르죠? 잊어버렸네. 자취생활 20년인데 나 잊어버렸네. 최소 변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주택임대차 하실 때 여러분 집에 살겠지? 여기만 최소 변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등기랄까 계약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시에 만약에 주택을 임대차 했을 때 2천만 원에 전세를 내면 8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우선수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최우선으로 변제해주겠다. 물건 이런 거 채권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변제주겠다. 왜? 니는 못 살고 자취생이잖아. 불쌍하잖아. 이게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2천에 일반 시하고 틀려요. 광역시하고 특별시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군하고 틀리거든요. 가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보시면 143페이지에 넘기시면 143페이지에 3번 있죠. 제일 아래 점유권과 다른 물권 아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친하다겠죠? 점유권하고 친하다겠습니다. 오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거기 이제 넘기시고 144페이지 144페이지 보시면 물권 채권과 우선 지별이죠. 누가 우선하다 원칙이? 물권. 예외 있죠? 예외가 이런 겁니다. 예외가 물권과 채권 등기되면 또이 물권과 채권 중에 뭐예요? 채권이 우선한 경우 세금, 임금, 퇴직금 이런 거 최우선 변제권은 채권이 우선한다 그런 뜻입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 거기 2번 동그라미 보시면 채권이 먼저 성립하는 물권에도 우선하는 거 최우선 변제권 뭐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보상금,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권보다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채권은 자, 됐습니다. 자, 물권자 청구권 넘깁니다. 146페이지. 거기 물권자 청구로 제 위에 쓰실 것은 쓰셨나요? 맨 처음 오신 분 안 썼어? 안 썼어요? 위에다가? 물권적 청구권 위에 뭐 쓰신 분? 안 썼어요? 자, 그럼 물권적 청구권 주위에 3번 있죠? 거기다가 쓰십시오. 두 가지를. 키워드가 1번, 동글뱅이 1번, 현재. 2번 동글뱅이.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물권자. 물권자나 권리자나 아무나 쓰세요. 진정한 물권자 또는 진정한 권리자. 자,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현재. 자, 물권적 청구권에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딱 두 키워드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현재하고 진정한 물권자 또는 진정한 권리자. 그럼 현재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제 겁니다. 이분이 내 거를 가져가려고 하네요? 그럼 내가 뭐라 해요? 내놔 이렇게 하죠. 그럼 왜? 내가 무슨 권리가 있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소유권에 대한 뭐예요? 반환 청구권입니다. 이분이 지금 고의로 가져갔든 과실로 무과실로 가져갔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건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선이거나 악이거나 과실 등은 따지지 않습니다. 뭐 맞으셨죠? 그러면 물권 청구권 대표인 게 뭐라 했어요? 그때 말씀은 나뭇가지. 자, 우리 집에 빨래 넣었는데 뭐 링크부터가 한 번에 뭐 1억씩 하는 건데 바람이 날렸으면 옆집 할머니 집으로 갔네? 돌려달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에 그냥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할머니, 저희는 소유권이 제게 있기 때문에 제가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럼 할머니는 나는 모르는디 이렇게 하죠. 예? 이게 반환 청구권입니다. 할머니 과실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고의 있으면 당연하지만 과실 없잖아요. 바람이 열려고 하는데 손이 아직도 안 따져요 이거는. 자, 우리 집에 들어가려는데 자꾸 할머니 집에 있는 감나무가 내 눈을 막 주실라고 해요. 형님 조용하죠. 할머니 자꾸 감나무가 내 눈을 부실라고 합니다. 감나무 가지 좀 치워주세요 이러죠. 할머니 치워줘요 안 치워줘요? 당연히 안 치워주죠. 우리는 뭐 들고요? 톱 들고 와서 잘라야죠. 그냥 잘라야 된다고. 너무 나뭇가지가 안 잘라지면 뭐예요? 전기톱 사야 돼요. 혼자 못하면 인부도 사야 되죠. 잘랐습니다. 이제 인부대값, 전기톱값 받아야 되죠? 할머니한테 주세요 그러죠. 할머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자, 나뭇가지는 어떻게 해요? 떼값으로 제가 쓸까요 안 쓸까요? 네, 제 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또 나뭇가지가 안 나왔지만 지금 나오려고 삐죽삐죽해요. 한번 잘랐어. 그럼 내년에 갔더니 또 나오네 이놈이 자꾸. 나무도 생명이니까 그럴 때는 소금을 넣으면 다 바로 뒤지는데 나무 뿌리에다 소금 딱 묻으면 바로 죽습니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잘못하면 죽어 신입자 되니까. 또 나오려니 할머니 작년에 이랬잖아요. 올해는 제발 미리서 가지를 치든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방 청구권. 첫 번째 말은 게 반환 청구권. 눈을 자꾸 추시네? 그러니까 제거 청구권. 내년에 떠대니까 뭐라고 해요? 예방 청구권. 이 세 개 할 수 있는 게 물권적 청구권. 이해되셨죠? 얼마나 어렵지 않죠? 그래서 딱 물권청에 나오면 뭐라고 키워드하고 할머니, 옆집 할머니 생각하면 됩니다. 나뭇가지. 쉽죠? 누가 거냐? 그럼 비용은 누가 되냐? 무조건 할머니. 과실이냐? 할머니? 없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쉽게 오실 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란 말은 이제 키워드가 현재가 나와 있죠. 자, 현재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 물건을 침해하는 자한테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자 봐봐요. 제가 집을 갖고 있는데 자꾸 집에 갈 때마다 물건을 끄셔요. 그래 내가 A 승질나니까 할머니 해주라니까 안 해주죠. 그죠? 그게 승질 나이 안 나요. 나죠? 그게 집 팔아버렸어요. 근데 딱 집 팔고 딱 할머니는 만났네. 할머니 왜 치워주면 안 치워줘요? 제거 청구나 예방 청구권 내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 내가 지금 현재 물권자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현재 물권자 때문에 한 거예요.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러면 할머니가 저 새끼 진짜 젊은 새끼야 진짜 까다시럽네. 성격이 집 팔아버렸어. 집도 이사 왔네. 그럼 할머니 또 만났네. 그럼 할머니한테 내가 청구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살고 있는 집주인한테요. 그래서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 물건에 대해서 침해하는 자한테 행사한다. 그 현재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와요. 양도했다는 말. 자, 두 번째 진정한 권리자라겠죠. 이 진정한 권리자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물건과 채권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험이 나오니까 잘 봐요. 첫 번째 값 A가 B한테 B한테 값이 을한테 물건축 매매했습니다. 매매했어요. 자, 서로 전체는 계약을 해가지고 얘가 뭘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물권이냐 채권이냐? 또 처음 들어보시면 물권 채권 따져야 돼. 자, 물권 채권권은 물권하고 채권 차이냐면 물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까 지금 뭘 나눴어요? 소유권이죠? 소유권과 소유권 외로 나눕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란 뭐냐면 일정 기간이 나면 내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란 말은 일정 기간이 돈 빌려줬네? 이거 안 갚네? 일정 기간 지나면 뭐예요? 청구할 수 없는 게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가 좀 개념 다른 게 뭐예요?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누가 주장해? 당사자가. 제척권은 누가 조사해요? 법원이. 이게 다르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어디서 봤어요? 취소권이다. 3년, 10년. 추인하고 또 3년,
법률행위가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행위라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 소유권 소멸시효 걸리냐 안 걸리냐? 안 걸린다. 얘는 걸리는데 몇 년이냐? 20년이다. 얘는 몇 년이냐? 10년이다.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단기도 있어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자, 1년짜리 뭐 있어요? 1년짜리는 농사랑 가서 양쪽에 손좀 먹고 1년 동안 도망다니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국밥 먹고 돌아다니면 좀 창피하잖아. 국밥 두 그릇 먹고 도망다니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양쪽 실컷 먹고 1년 동안 도망다니면 됩니다. 국밥 먹고 돌아다니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 다 1년짜리입니다. 1년 되면 소멸시효에 멈춰요. 2년짜리는 뭐가 있냐? 2년짜리 뭐가 있어요? 도품. 유심이랑 도품이 있죠? 그거 내가 돌아갔는데, 도품이 됐어요. 그 도품을 내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2년 이내. 이런 게 소멸시효죠. 단기도 있어요. 근데 민법상 우리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한 것은 지금 소유권과 소유권 외 채권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그럼 이제 얘가 지금 얘가 걸리기 때문에 다른 원인도 있지. 일단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여기 벗어나지 않게 우리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소유권의 이전 이 청구권이 과연 얘냐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있으면 지금 소유권에 관하니까 소멸시효 안 걸릴 것이고 만약에 물권이하고 채권이면 소멸시효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동안, 자, 10년 동안 소유권 돈 주고 다 소리 받았는데 얘가 지금 안 한 거예요. 이 소유권 이 청구를 얘한테. 돈을 줬는데, 돈을 주고, 대금을 주고, 가간대 이전 청구를 했는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10년이 지나면 돈만 날릴 것이냐? 아니다. 영원히 있다, 나중에 해도 된다. 죽을 때 한 번 내가 청구권 행사해도 되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